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는 계속 오르더니 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 실제로 시장은 빠르게 달려왔고 그만큼 흔들림도 커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상승이 끝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장면이 보입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중요한 재료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지금 주가보다 다음 실적과 다음 기술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왜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같은 모습을 반복합니다. 기대가 빠르게 커질 때는 주가도 함께 달립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앞서가기 시작하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이번 조정도 그런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만 보셨지만 시장은 그 안에서도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등락보다 무엇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만 보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인공지능보다 삼성전자를 먼저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 궁금하실 겁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왜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면 지금은 실제 투자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말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인공지능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기대가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시장이 크게 흔들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짧은 시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상승 속도가 빨라질수록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정도 그런 성격이 섞여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의 가치가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먼저 흔들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업이 정말 달라졌을까요? 여기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 공급을 확대하면서 인공지능 메모리 경쟁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 부분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매일 움직이지만 기술 개발과 고객사 확보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은 단기 주가보다 이런 변화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좋은 뉴스는 왜 계속 나오는 걸까?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조정을 받았다고 모든 기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앞으로 나올 실적이 현재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보다 실적이 그 기대를 따라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하나만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함께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보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평가 방식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매수였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매도만 보고 방향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정 이후 다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큰 자금은 하루 만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의 수급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 조정이 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일까요? 아직 누구도 확실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메모리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시장의 시선도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흔들리기보다 다음 신호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건 국내 투자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와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은 삼성전자 투자 심리에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예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삼성전자도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일정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미국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국내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흐름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실적입니다.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그 기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 실적에서도 반도체 부문의 회복이 확인된다면 시장의 시선은 한 단계 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이후에는 실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같은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보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흔들린 것인지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큰 상승이 시작될 때도 중간중간 조정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에서는 끝났다는 말이 나왔고 반대로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쪽이 맞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편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다음 실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번 조정은 짧은 숨고르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씩 기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시장도 다시 계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 하나에 흔들릴 시기가 아닙니다. 좋은 뉴스 하나가 나왔다고 바로 안심할 필요도 없고 하루 조정을 받았다고 모든 흐름이 끝났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큰 방향입니다. 시장도 그 방향을 계속 확인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랬나? 조금 더 일찍 팔 걸 그랬나? 하지만 지나간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판단입니다. 주식은 이미 지나간 선택보다 다음 선택이 더 큰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생각을 바꿀 것인지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힘도 외국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번 조정에서도 외국인의 움직임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 매매보다 조정 이후에도 다시 삼성전자를 사들이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장면이 나온다면 시장의 해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서버 투자가 이어지고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약해진다면 시장은 다시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보다 메모리 시장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실적입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미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대를 실제 숫자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반도체 부문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고성능 메모리 공급은 얼마나 늘었는지,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확인된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적 발표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구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승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위험하고 하락만 보고 겁을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인입니다.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재료가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시장이 그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지, 실적이 기대를 따라오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시장은 예전보다 삼성전자를 훨씬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에도 크게 반응하고 조정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 중심에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둘러싼 뉴스와 수급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너무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하루 만에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한 상승 뒤에는 쉬어가는 시간이 있고 조정 뒤에는 다시 기회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시장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가격보다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인공지능 투자는 계속 이어지는지, 외국인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단기적인 등락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고해 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 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했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 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하락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갑자기 약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빠르게 올라온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앞으로 확인될 신호입니다.